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설명드리고요.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이 파란 색깔 탭에 있는 종목이고요. 미국 쪽은 나스닥 100하고 페이스북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10일이라고 12일하고 14일은 조금 회사에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아마 집에 조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금 진행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 타이밍 분석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우선 삼성전자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높을수록 유리하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높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높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높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낮을 때 주가가 횡보하고,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재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약 한 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FCF로 계산을 하면 목표 주가가 약 14만 원 정도, 6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 먼저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2.1% 정도 상승을 하였고 코스피 200은 2.2%, 코스닥도 한 0.8%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사실 큰 상승 폭이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선 왜 올랐는지 그런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해외 쪽 차트 해외 쪽 지수부터 보여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다우나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 사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2% 넘게 하락을 했었다가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 한 0.6까지 되돌렸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니케이가 1.6% 조금 많이 상승을 하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조금 상승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다시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먼저 수급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조금 이슈들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설명드리면 기관이 오늘 거의 1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나타나긴 했으나 규모가 한 1000억 정도로 작았었고요. 개인이 약 한 1조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다 매도세로 일관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초에 조금 매도하가 돌리긴 하였지만 누적적으로 한 3,700억 정도 순매도였었고요. 기관도 똑같이 계속 누적해서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돌리면서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주 소량 순매수였었고요. 140억 정도. 기관은 누적적으로 매도하면서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있었던 조지아주 이제 그제 있었던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두 석 모두 다 차지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블루 웨이브가 이제 완전히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블루 웨이브가 되면 사실 증세랑 반독점 규제가 있어서 사실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판단했었고 저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순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일단 민주당 성향 자체가 보통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도 한 2.2조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었었고 정부 지출 확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호재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호재일 수 있었던 거는 맞았고요. 다만 사실 증세랑 반독점 이슈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인데 지금 당장 코로나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바로 증세를 하거나 반독점 규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아마 증시에서는 이게 조금 더 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 조금 재차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지나고 나서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냥 부양책이 더 많아진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재차 재반등을 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악재가 지금 없어졌다기보다는 뒤로 연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세나 반독점 규제는 그냥 뒤로 조금 뒤로 연장이 됐다고 판단은 되고요. 뭐 차트 분석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뭐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한 레벨이지만 뭐 매도를 하시는 필요성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조금 난입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난입하면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가 조금 중단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다시 회의를 하면서 다시 승리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아까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다시 불거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 3대 통신사들에 대한 상장 폐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금 중국 증시가 하락하다가 결국엔 또 막판에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은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연방준비은행 FOMC 의사록이 조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하거나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더 심해지면 이제 매입하는 국고채 만기를 뭐 연장하거나 매입 확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몇몇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었고요. 이제 복수 참가자들이 이제 완전 고용과 미국이 완전 고용과 물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지금 하는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일단 지금은 유동성 공급은 지속된다는 점이고요. 다만 뭐 반독점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독점 규제나 증세나 뭐 테이퍼링 이슈들은 조금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조금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달 뒤, 뭐 몇 개월 뒤, 뭐 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 리스크들이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선 먼저 차트 분석하면서 조금 코스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그리고 일봉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오늘은 차트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나 뭐 코스피 수급 누적 수급 차트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그리고 일단 이 차트에 있는 괴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세피아 색깔은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약간 일목균형표나 이 차트 설정법은 제가 그 재생 목록에 교육 영상이라고 이제 차트 HTS 설정하는 법이랑 뭐 차트 어떻게 보는지 조금 설명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뭐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주가는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가보다 높은 거를 호전이라고 하고요. 여전히 뭐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RSI도 70을 갓 넘은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중기 추세인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여전히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기 추세도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긴 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하락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뭐 현재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강하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익 실현 정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완벽하게 뭐 10% 이상 뭐 매도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사실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달리고 있었는데 약간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장애물이 있어서 이익 실현 정도를 하는 게 필요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면서 지금 일단 장애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현재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시작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주식 매도를 하는 건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많이 오르신 종목이 있다면 뭐 조금 더 내재 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뭐 리밸런싱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차트 조금 설명드리면,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사실 추세적으로 매도하다가 작년에 한 47조 정도 매도하고, 올해도 뭐 오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적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으로 보면 거의 20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신용잔고는 뭐 거의 10조를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중이고요. 현재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주가가 조금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코스피가 신용잔고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조금 중단기적으로 조금 약간 위험 관리는 사실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고요. 코스닥 신용잔고도 여전히 1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신용잔고를 코스닥 10촉으로 나눈 수치도 이제 코스닥 자체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그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위험 관리는 필요해 보이지 않나 판단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탭들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초반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16년도에도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였고, 2019년, 2020년도에도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대 수익률이 뭐 약 거의 14% 정도 되는데, 거의 15%, 14% 정도 되는데, 과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높은 수치고요. 이 보라 색깔 선이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조정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SK하이닉스 계속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증시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국 국고채 10년 금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 어제자로 1%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페드 모형이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고채 금리 10년으로 나누는 페드 모형을 보여드리는데요.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2%, 3%대로 내려가면 주식은 고평가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은 주식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 다 투자를 하게 되고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국고채 금리가 10%면, 예를 들어서 국고채 금리가 5%만 되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삼성전자보다는 국고채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런 논리로 일단 채권과 주식 간의 그런 경쟁 관계도 있고요. 제가 이 절대가치 평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할인율을 삼성전자는 한 5.95%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잉여현금 흐름, 이게 밸류에이션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미래의 현금을 이렇게 현재 가치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거 할 때 쓰는 게 할인율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이 금리가 결국 높을 때 내가 100만원 받을 거를 90만원밖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면 90만원밖에 못 받고요. 뭐 금리가 20%면 8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을수록 증시에는 사실 부정적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증시에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유동성 분석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이 M2-M1이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M2-M1이 사실 이렇게 완만해지면 보통 이제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면 여기서 더 완만해진다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아직 완만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SK하이닉스로 넘어가고요. SK하이닉스 절대가치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연구 성장률은 제가 3%로 성장률을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13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약 22만 원 정도 되고요. 추가 상승 여력은 한 70%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으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란 뭔지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건을 판 금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하고요. 뭐 인건비들도 다 차감하고 뭐 법인세나 이자 비용, 뭐 광고비 이런 것들 다 차감한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펙스는 뭐 건물이나 뭐 공장, 뭐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한 것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주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가 딱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기준으로 한 약 6조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저는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목표 주가가 한 23만원 정도, 29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23만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보통 제가 개별 종목들 분석해 드릴 때는 이 재무지표들을 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뭐 앞으로 말씀드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다 재무구조가 다 우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제 퍼랑 PBR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이 됐으니까 그냥 2021년 수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11배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까지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고 치면 퍼는 한 5.6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1.5에서 한 0.8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제 SK하이닉스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구주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RSI도 70 위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이 9일 후행 스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 전환선이 이제 9일 동안에 최고값과 최저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전환선이 이렇게 이 최저점이 올라가면서 전환선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때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되면 이 전환선까지 아마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뭐 사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추세로 모양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뭐 팔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전환선 하락하면 일부 매도, 기준선 하락하면 일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뭐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다만 조금 과거 뭐 저점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것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전환선까지 하회하면 조금 손절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판단은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년에는 조금 기대 수익률이 높았었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었고요. 뭐 이 이유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이제 내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가치 평가로 보면 연구 성장률은 제가 LG화학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거의 뭐 100만원까지 가까이 온 96만원입니다. 96만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FCF로 모델을 돌렸을 때는 사실 현재 주가, 목표 주가가 한 48만원, 거의 한 50% 하락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LG화학 같은 주식은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모델로는 사실 잘 안 맞는 모델이긴 하고요. 이제 정확하게 2차전지 매출이 과연 얼마일지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나 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25년 매출이 한 44조 정도 나온다고, 뭐 현재 20년 매출보다 뭐 약 거의 한 1.7배, 1.6배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사실 목표 주가가 한 절반 떨어져야 된다고 나오고요. 아마 뭐 LG화학을 사시는 주주분들은 이 매출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평가가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이제 펄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5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엔 한 36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3.7에서 한 2.7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었고 RSI도 70을 간 넘고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과 기준선이 사실 붙어있고 언제든 하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위험했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 올라가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뭐 추가 매입도 가능한 차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언제든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하회하면 그때는 꼭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재 수익률, 기재 수익률 시계열이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과거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도 많이 조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절대 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82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제 잉여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LG화학과 똑같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떨어지는 한 37만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 이유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1, 2, 3공장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제 통합해서요. 이제 4공장까지 지어지는 게 사실 정확하게 제가 매출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약간 25년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사실 LG화학하고 다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만약에 영업이익률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60%인 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거지, 만약에 1, 2, 3, 4 공장이 다 풀캐파가 되면 영업이익률이 아마 이거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제가 뭐 정확하게 그게 맞다라고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졌진 않고 조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낮게 나오지 않는가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퍼부터 설명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41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 73배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1배에서 7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삼성물산 종목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에 매각을 하고 이제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조금 사야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매우 많이 높습니다. 이제 상속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조금 고평가가 이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매각하면 뭐 그때 매도하시는 것도
조금 정성적인 전략으로선 나쁘지 않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시결이 짧기 때문에 이제 전환선만 나오게 되는데 전환선이 주가를 상회하고 있고 9일 횡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기 추세인 주봉을 보시면 현재 주가가 조금 이 전환선에서 많이 붙어 있는 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RSI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고요. 다만 뭐 아직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봉상으로 뭐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조금 9일 횡스팬도 그렇고 이 전환선도 그렇고 조금 붙어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모습은 조금 일봉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9일 횡스팬은 뭐 호전이 되었고 26일도 호전이 되었지만 약간 주가가 일단 기준선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어서 뭐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하지만 뭐 전환선을 깨트리면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다가 전환선을 상회하면서 전환선 부근에선 조금 지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보유하고 계신다면 전환선을 하회하면 매도하시고 이 기준선까지 주가가 상회하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이 부근에서 주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조금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높진 않지 않을까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설명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한 19년까지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누적되면서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한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 평가라기보다는 과거의 주가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어떤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고요. 뭐 과거 대비해서는 충분히 현재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뭐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 92% 상승을 가능한 한 56만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25년까지 가면 퍼가 한 28배 정도로 하락하고 PBR은 5.5배에서 한 3.2배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되었지만 절대적인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구주봉 설명드리면 구주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일단 기준선은 하회한 상태고요.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 부분에 조금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26일 후행스팬도 거의 뭐 역전될랑 말랑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9일 후행스팬도 약간 뭐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주봉상으로는 신규 투자를 하시려면 안전하게 하시려면 사실 기준선까지 상회하고 나서 투자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뭐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일부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주가가 언제든 전환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면서 지금 괴선들이 여러 개 모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좀 기모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되게 많이 이제 좀 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거의 한 9월 중순부터 조금 기를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괴선들이 이게 조금 다 뭉쳐 있고 선행 스팬도 매우 얇아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란 색깔 영역과 빨간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이고요. 따라서 언제든 주가가 급등이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약간 전환선은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전환선과 이 선행 스팬까지 넘으면 그때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괴선들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주가가 이 기준선과 이 선행 스팬 하단을 뚫어버리면 바로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주식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방향성이 잡히고 나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엔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ROE가 중국 쪽 증설 때문에 하락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았지만 기대 수익률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렇게 ROE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이 과거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조금 저평가돼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연구 성장률을 제가 포스코는 1%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현재 주가가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 내재 가치로는 약 127배 정도 7% 정도 상승한 한 6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재 가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9.5배 정도 나올 것 같고 25년도에는 한 8.9배, 뭐 지금과 거의 크게 변동 없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PBR은 0.5에서 한 0.4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상으로는 주가가 드디어 이제 기준선을 뛰어넘었네요. 기준선을 뛰어넘었고요. 전환선도 넘었기 때문에 뭐 초장기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전환선과 이 후행 스팬 두 개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좀 주가가 이렇게 2007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 스팬이 두터운 것은 조금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매물 부담 속에서도 초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전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RSI도 70을 하락하다가 다시 70을 상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NC소프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년, 2018년부터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종목 분석해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9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내재 수익률을 잉여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면 이 종목도 한 155%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내재 가치는 한 242만원 정도 되는 내재 가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퍼랑 PBR 분석을 해드려도 퍼가 한 22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BR도 거의 한 5배 수준에서 2배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가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구주봉 설명드리면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26일 후행 스팬이 호전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부정적인 요소를 따지자면 약간 도지 모양식으로 이렇게 고점을 쳤다가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조금 안 좋은 캔들 차트 모양이긴 한데 일목균형표상 사실 추세로는 충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주가가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지만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고요. RSI가 좀 70을 넘었다가 이제 70을 조금 꺾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딛고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은 하지만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 일부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RSI보다는 보통 사후적이지만 괴선으로 좀 추세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은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고요. 뭐 수익 실현 정도 하시고 전환선 기준선 이제 하회하면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추천 영상에도 사실 올렸었고요. 여전히 그 동영상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뭐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잘 먹히는 종목입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주가랑 기대 수익률이 정말 이렇게 거울처럼 정반대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기대 수익률이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페드 모형으로는 충분히 더욱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재가치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사실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조금 지지부진을 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특히 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전환선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고요.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아마 조금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상승 여력은 충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약간 도진 모양은 나타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내 종목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스닥 100하고 페이스북 차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차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조금 블루웨이브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테크주들이 반독점 이슈가 있고 증세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1.8% 정도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는 한 마이너스 1.4까지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금 선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오늘은 좀 상승하고 있어서 선물로 설명드리면 나스닥 100 선물로 설명드리면 저가로는 거의 마이너스 한 2.4까지 갔었고요. 어제 종가로는 한 마이너스 1.4 정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한 1% 정도 상승을 하다가 한 0.4 수준에 약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선 구주봉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단 한 번도 주가가 전환선조차 종가 기준으로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환선을 상회한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는 구주봉으로는 단 한 번도 전환선을 하회한 적이 없는 정말 추세가 강한 지수이고요. 그 다음 이제 주봉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네, 주봉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면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랫사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전환선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 되면 이 최저점이 조금 또 바뀌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할 만한 징조는 전혀 없기는 합니다. 그냥 RSI 정도가 조금 의심 정도를 할 수 있는 요소인 건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약간 위험 관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전환선은 현재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나스닥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선까지 만약에 하회를 하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바로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9일 후행 스팬도 지금 약간 역전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차 상승해야만 호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나 기준선을 조금 하회하면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기준선을 깨면 언제든 매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구주봉도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일단 전환선은 하회하였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사실 기준선은 약간 하회를 하였습니다. 주봉상으로 완벽하게 이제 하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꼭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거의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기 추세도 어떻게 보면 좀 하락 추세의 시작이지 않나 라는 의심을 자아낼 만한 차트 모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봉상으로는 사실 더 부정적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가랑 전환선이 이제 완전하게 역전이 되면서 사실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될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맞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매도를 했어도 뭐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 다시 재매수를 하셨다가 이때 전환선을 완전히 깰 때 일부 매도, 이때 전량 매도하시면서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은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게 저는 맞는 판단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돼버렸고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깨버리고 선행 스팬까지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선행 스팬보다 주가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전환선을 상회할 때 일부 매수, 선행 스팬을 넘어갈 때 일부 매수, 기준선을 넘어갈 때 일부 매수하시는 좀 3분할법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유하신다면 뭐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는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조금 주가를 더 높게 사시더라도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